안녕하세요. 2020년 취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취득세의 경우 4주택 이상이면 4%가 적용이 됩니다. 부부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경매로, 법원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선 많이 바뀌게 된 구간이 원래는 6억 이하는 주택의 경우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였었죠. 그런데 이게 6억에서 9억 사이가 세분화되었습니다. 1000만원 단위로 세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 거는 9억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100만원을 빼고 한다든지 1000만원을 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뒤로 그 부족한 1000만원을 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즉 2020년 1월 1일부터는 6억 초과 9억까지는 1000만원 단위로 세율이 다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그림으로 나타난 거 보면은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였으나 6억부터 9억까지는 단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7억 5천 초과부터 9억까지는 2%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거 뒤에 자세히 나오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억인 경우에는 1%, 6억 천이면 1.07%, 뭐 0.6 내지 1000만원마다 0.7% 정도씩 상승하게 되죠. 6억 6천 같은 경우는 1.4%, 또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뒤에 표를 보여드리면은 6억 7천일 때는 1.47%, 7억 5천일 때는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7억 6천일 때는 2.07%, 8억 2천일 때는 2.47%, 이렇게 해서 9억이 되면은 3%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주택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합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인 경우이죠. 만약에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즉 2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한꺼번에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중에 1개, 3개까지는 종전세율이 적용되니까 그거는 1개는 세 번째 거는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해서 1 내지 3%가 적용되도록 하고요. 나머지 2개 주택은, 즉 네 번째, 다섯 번째 주택은 4%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취득세, 이거 지방세가 바뀐 건, 지방세법이 바뀐 거니까요.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하면 혜택 준다 그랬다가 뭐 취득세는 또 불이익을 주는 거죠. 자꾸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정책을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그 부담은 다 시키는 이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말하기는 임대 등록자에게는 재산세 감면해주고 50 내지 100% 감면해주죠. 그리고 종부세는 합산 배제하고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공제 등 우대를 해준다 그러는데, 솔직히 임대소득에서는 필요경비공제할 게 별로 없어요. 임대 수입 받는데 뭐 나가서 뭐 할 게 있나요? 뭐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만 나가겠지 딴 건 없겠죠. 그리고 또 1세대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는 이런 혜택을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요 빨갛게 다 취득세라고 써놓은 거는 주택수 계산할 때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취득세는 여기서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그래놨는데 요거는 주택수에서는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적용하는 것만 제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오피스텔은 일반 세율인 4%를 지금까지 계속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취득 시점에는 주택으로 산정을 합니다. 만약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잔금 지급 또는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는 때에도 주택수로 계산을 합니다. 재건축 중인 경우에는 아파트를 다 헐어냈든지 건물을 헐어냈기 때문에 주택으로는 보지 않고 토지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취득세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이나 정려 및 법인은 어떻게 되느냐? 상속이나 정려는 무상승계 취득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고는 상관없이 상속 같은 경우는 2.8%, 그 외 정려 포함해서는 3.5%. 다만 상속 등으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법인은 적용되느냐?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인은 기장을 해야 되고 사실은 탈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과 조치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7억 5천부터 9억 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면은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이게 경과 조치이고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분양받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이거는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세대에 대해서 자꾸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지분주택. 이거는 한 개의 주택으로 산정을 하지만은 제3자끼리는 반만 취득을 하도록 한 개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하나씩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세대가 한 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위에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는 부분이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은 1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을 해서 분리해서 산다면은 1세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로 바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